내가 1억 2천의 목돈이 있다. 와, 한 달짜리 7%? 대박. 왜 그걸 아깝게 적금으로 하세요? 굳이 정기 예금에 넣는 게 맞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식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보거나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면 상식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상식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어찌 보면 상식인데 분명히 모르시는 분이 계시고, 모르다 보니까 아쉬운 재테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식을 조금은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에 은행 이자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5%대 육박하고 있는데요. 언제 이렇게 은행 이자가 높았나 생각해 보면, 제가 2007년도부터 일을 했는데 2007년, 2008년 그때 당시에 은행 이자가 한 5% 정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또 오긴 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영 안 올 것 같았는데도 오긴 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으로 당연히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터는 만기 한 달짜리 7% 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야, 한 달에 7% 대박인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오늘 이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 그런 상품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1억 2천이라는 목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은행에 넣으려고 하세요. 그때 쪼개서 적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리고 정기예금의 목돈을 한 번에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넣어야 될까요? 여기는 보시면은 적금은 이자가 6%고요. 그리고 정기 예금은 4.7%입니다. 이것만 딱 보면 당연히 이쪽에 돈을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적금의 이자 적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1월 달에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1월 달에 들어가서 12월 1년 만기라고 가정했을 때 12개월 동안 묶여 있게 되겠죠. 그리고 2월 달에 들어간 돈이 있는데, 얘는 들어간 시점은 한 달 늦지만 만기는 같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은행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3월 달에 들어간 돈은 10개월만 은행에 묶여 있게 되겠죠. 여기서 은행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에 1년간 돈을 맡겨두시면 그에 대한 대가로 5%의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12개월이 안 된 이때 들어간 돈, 이때 들어간 돈에게도 5%의 이자를 쳐줄까요? 당연히 안 쳐주겠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첫째 달에 들어간 건 5% 이자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둘째 달은 4.58, 셋째 달은 4.17,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마지막 달에 들어간 돈은 0.4%만 이자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5%짜리 적금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총 납입한 원금 대비 금리는 2.7%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15.4% 세금을 떼고 나면 뭐 2.5%보다 조금 낮은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5%짜리 적금이라고 하면 그냥 2.5% 정도 되는구나 라고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금이자 적용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은 목돈을 그냥 한 방에 첫 달에 다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12개월 동안 고스란히 은행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은행이 얘기를 하겠죠. 고객님, 저희 은행 1년간 돈을 맡겨두시면 그에 대한 대가로 5%의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12개월이 된 돈에 5%를 줄까요? 당연히 주겠죠. 당연히 주는 거죠. 그래서 예금은 5%다. 그러면 5%를 다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은행은 5%다. 그러면 한 2.5% 정도 내가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1억 2천의 목돈이 있다. 어디에 넣어야 될까? 여러분 이제 딱 아시겠죠? 우리는 정기 예금에 넣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저희 고객분 중에서 예전에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셔가지고 꽤나 돈을 많이 모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돈을 12등분으로 쪼개가지고 적금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아깝게 적금으로 하세요? 굳이? 그랬더니 이건 6%잖아. 그때는 금리가 달랐겠죠. 6%잖아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통은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배우지 않으면 모를 수 있다라는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모르셨던 분도 오늘부터 아시면 되는 거니까 문제될 건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보통 은행에서 만기 돼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면은 뭐 어련히 알아서 계산해서 잘 넣어줬겠지, 은행이 나한테 주는 돈에 뭐 잘못된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따져보는 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억 2천을 은행에 넣었을 때 적금은 329만 원, 그리고 정기예금으로 넣으면 470만 원 정도가 된다. 자,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요 기사를 봤을 때도 처음에 요 적금의 이자 적용 방법을 모르실 때는 와, 한 달짜리 7% 대박,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7% 앞에는 연이라는 글자가 생략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은행에 1년 동안 돈을 맡겨 놓으면 7%를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기가 이렇게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러면 7%를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안 주겠죠. 실제로 이걸 금리를 계산을 해보면 0.49% 정도가 된다. 제가 이게 금리가 낮다, 별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한 달만 맡겨도 0.5%에 가까운 금리를 주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지금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 대단한 한 달 만에 7% 이런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상식을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이런 상품은 재테크 수단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을 단기적으로 안 눌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적금과 예금의 금리 적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상식, 혹시 이걸 모르셨던 분이 계셨다면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상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상식을 모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상식을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나가시면 되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상식과 재테크 지식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4년 10월 24일까지 전 직원 연봉 1억인 회사를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